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BS 전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김수영 기자의 글인데 미국 응급실 청구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천국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목이 미국 응급실 청구서. 1번. 지난 2022년 5월 작은 아이가 한참 더워지는 날 두꺼운 후디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일사병으로 잠깐 정신을 잃고 미국 응급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음. 애는 바로 정신을 차렸지만 학교에서는 일단 응급실에 보내겠다고 해서 나도 후다닥 병원에 쫓아갔던 기억. 너무 놀라서 초광속으로 가서인지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보다도 먼저 도착함. 아이는 응급실에 들어올 때도 인사를 하고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였음.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는 2시간 뒤쯤 퇴원. 의사가 별 문제 아니라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퇴원한 게 전부였음. 문제는 이 이후부터 벌어졌습니다. 보시면 2번. 그런데 그 이후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가 가관이었다. 학교에서 부른 911 앰뷸런스 비용이 $700였음. 응급실 비용은 $2,670가 나왔음. 도합 $3,370. 지금 환율이라면 445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의미. 응급실 가서 간단히 처치하고 나왔는데 445만 원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응급실 가면 글쎄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올까요? 10만 원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10만 원 대 500만 원, 450만 원. 계속 보시면 물론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해 자부담은 $150였지만 학교에서 간단한 질환으로 응급실 문턱을 넘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비용이 찍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음. 학교에서 불러준 앰뷸런스는 공짜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에 불과했음.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병원비를 협상하는 전담부서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음. 병원비까지 딜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었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담 $150에 끝난 거죠. 보험 안 든 사람은 거의 이거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부 민영화된 체계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 보험 종류에 따라서 커버되는 게 다 틀립니다. 3번 보시면 특파원 임기가 끝나기 반년 전쯤에는 백악관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음. 군용 차량의 사제차인 험머에 들이받쳤는데 차 뒷부분이 크게 부서졌음.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몇 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차량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음. 사실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음. 가해 차량이 잘못을 다 인정했는데 경찰이 와서 앰뷸런스 타고 갈래? 라고 물어봤음. 근데 몸이 견딜만 하기도 했지만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가 병원비가 보험 처리가 될지 자신이 없어서 바로 거절함. 코로나 때 미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억대의 병원비가 나왔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그만큼 병원비도 무섭고 병원 문턱도 무지하게 높은 게 미국임. 과거 몇 년 전에 미국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아마 절벽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떨어졌었죠. 그분을 미국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데려가서 다 치료하고 굉장히 크게 다쳤었는데 병원비가 몇 억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 처리를 못해서 그 환자를 귀국시키는데 한참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는 이 비용 면에서 지금 청구되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 액수라는 것이죠. 4번 보시면 한국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느꼈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병원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 대학 교수를 지내다 은퇴한 실력 있는 개업의도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우리나라는 의사의 80% 이상이 전문의죠. 이렇게 전문의 비율이 높은 나라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의사가 실력 있는 전문의인데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전문의 만나려면 거의 6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는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주치의는 대부분 일반의죠. 그래서 감기가 아파서 주치의를 찾아가려고 해도 거의 일주일 걸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 걸려서 일반의인 주치의를 만나서 내가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전문의를 만나게 해다오. 라고 해서 전문의 만나기까지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게 만나서 뭐 CT 촬영을 하든지 뭐 정밀 검사를 하든지 진단을 받고 또 수술하기까지 거의 또 1년 이상 걸리면 거의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의사 수술 받을 수 있다.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너무 쉽게 의사 만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일단 동네 병원이라도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걸림. 아파서 병원에 전화했는데 급하면 911에 전화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미국 병원. 막상 미국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해도 상담을 오래 하기는 하지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음. 쓸데없는 것만 잔뜩 물어봐서 답답하게 느낀 적도. 건강검진을 한꺼번에 한 곳에서 싹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아주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곳은 있을지 모르겠음. 코로나 때 미국 의료체계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미국 언론들이 많았음. 한국의 의료 서비스 자체는 이미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얘기하고 있음.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서비스와 불균형 등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 하지만 이미 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약간 손보면 될 걸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하는 건 아닌지 불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닭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려고 했다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 자, 이 마지막이 핵심이죠.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의료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은 감기 정도의 환자를 이건 배를 갈라버린 격이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수준의 의료 대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말 이 의료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저비용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그동안 잘 누려왔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그 당연 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는 이 공적 보험에 모든 공급자와 모든 수요자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런 당연 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시스템. 여기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합니다. 이걸 굉장히 수가를 낮게 책정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비용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의사들은 정말 의료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박리담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어둔 비급여의 어떤 처치, 어떤 의료행위를 통해서 그 모자란 수익을 보존하도록 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몇십 년간 지금 지속해 왔는데 이걸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잘 돌아갔던 이런 의료 시스템인데 문제는 있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지원해주면 해결될 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하겠다. 의사수를 늘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의사수 늘리면 필수 의료 잘 되고 지역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단순무식한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 사단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또는 제 주변에서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 영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이런 의료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 기자처럼. 그런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의료 시스템을 지금
이 무식한 이 정부 당국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누려온 이런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 이 점이 너무나 불행하죠. 저비용,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 불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 언론이 주목한 의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의료원 신경과의 홍승봉 교수인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0년 후에 나올 1,509명의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수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의사가 필요한 수를 넘어 과잉이 되면 환자는 더 죽는다. 자,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저희 채널에도 출연하셨고 의료 대란과 관련한 여러 칼럼을 저에게 기고하셨던 유종열 씨가 쓰신 칼럼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한 분의 의사께서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며 의대 교수 휴진을 반대하고 자신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이 의대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참 의사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반면 휴진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의새들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필자가 홍 교수의 주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홍 교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들이 홍 교수만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이 홍 교수보다 더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더 걱정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더 인지하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이번 의대 증언이 왜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를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홍 교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현재 OECD 국가들의 의료 실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홍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3배가 많은 국가들의 의료 지표는 월등히 우리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기대 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또 영아 사망률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외래 진료 횟수, 평균 재원 일수도 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마디로 의사 수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 수가 많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지켜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홍 교수 주장이 맞다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그리스는 의료 천국이 되어야 하지만 홍 교수는 그리스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1.5배나 많은 영국은 전문의를 만나기도 쉽지 않으며 수술 받으려면 수개월씩 대기해야 하죠. 캐나다는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에서 수술 받으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 의료 문화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 수요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 지정대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자, 정부는 공급 가격, 이걸 수가라고 하죠.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의사들이 저수가로 손실이 나는 부분을 많은 환자를 보거나 또는 비급여 부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있죠. 정부의 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많은 진료, 즉
박리담회로 살 길을 찾는 상생하는 박리담회형입니다. 의료 공급이 사회주의적인 면과 자본주의적인 면이 기묘하게 동거하며 최고의 효율을 그동안 시연해 왔었죠.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는 구조라서 의사들이 유럽 국가 의사들보다 더 많이 진료하게 되어 더 많은 퍼포먼스도 내었던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저연봉이지만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를 4, 5년씩 하는 것을 견뎌냈던 것도 장래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공의 시절의 수많은 임상 경험과 전문의 후에도 유럽 국가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진료와 임상 경험이 쌓여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저부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것이죠. 만약 홍 교수 주장처럼 의사 수를 늘려도 국민들이 저부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의료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의대 증원으로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이 되고 파탄이 난다면 현 의료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홍 교수는 국가나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많이 투입하면 환자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거죠. 의사 수만 늘리면 무조건 다 좋은 것 아니냐.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게 왜 틀렸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개인과 국가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필요 이상의 의사를 양성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가 된 사람은 자신이 투입한 시간과 돈 이상으로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분야는 다른 영역과 달리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즉 의사와 수요자,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수요자는 전문가인 공급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수가 적정 이상으로 많아지고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의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건강이나 생명과는 조금 떨어진 분야를 개척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유지되기 곤란합니다. 향후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수입을 현재처럼 유지하려 해도 이 세대에게 2배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정도의 의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늘리면 이건 바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겁니다. 자, 의사 수가 늘어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높은 사보험으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의사 수만큼이나 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겠죠. 이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죠. 지금도 생산 인구 줄어들어서 건보재정 계속 쪼그라드는데 결국 이렇게 가다간 부도가 난다라는 거죠. 부도가 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건강보험 이런 공적인 보험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각자가 사보험 드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서민들은 높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지금보다 훨씬 낮은 범주의 의료 서비스만 받는 사보험 가입으로 지금과 같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 교수의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주장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현실성이 부족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적정 의사수 이상의 의사수가 늘어나면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더 죽을 수 있습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은 당장의 고통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로 미래에 발생할 피해가 훨씬 큰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휴진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홍 교수처럼 생각해서 소신껏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의료 시스템 붕괴로 닥칠 크나큰 재난을 막기 위해 휴진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도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의대 증원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한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사 많다고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